교재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저기 현대 이제 무슨 활동하거나 아니면 원래 같은 게 할 때 말씀대로 정신세학 이하인 분들한테는 어떤 직책, 어떤 것도 앞서지 않아야 된다. 독서도 마찬가지요. 앞에 뭐든지 그분들의 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정말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고 그 이제 앞에서 나섰어. 그래도 조금 나서는 그 정신세학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건 지켜야지 이건 지켜야지 했는데 없으면 다른 구역에 한 분 할지언정 그 구역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구역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자매를 초기 양성기에 그러니까는 내 마음의 교만의 싹이 나는 양성기 때부터 저기 초기 양성기 때부터 나는 뭐 독서도 하고 나는 뭐 어디 가서 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게 그분의 영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게는 걸림돌이 될까봐 못하게 하는 거지 미워서는 아니지.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루치아나 저나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나니까 되돌아보면 미리 시킨 사람들 분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실제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 그래서 정신서약 하기 전에까지 그 자기가 참고 견디고 하는 것도 양성이거든. 그래서 그 잘난 척하고 싶고 좀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싶고 그러면 좋겠다는 그 욕망 그거를 절제하게 해주는 게 양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구역별로 봉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그런 것도 좀 약간 절제를 해야겠네요. 절제를 해야죠. 이제 일독서, 이독서 뭐 이런 것도 구역에 우리가 이제 주니까 봉사하시라고 주니까. 만약에 이제 막 제대로 빨리빨리 못 읽는 형제들도 자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을 하는 게 좋아. 우리는 그분의 언어라고 그분의 더듬거리고 그분의 침침한 그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분의 얘기를 그런 분이 하는 독서나 그 기도를 귀담아 들음으로써 내 영을 조금 더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이라는 게 잘난 사람들 탁탁탁 그래서 너무 뭐 막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잘하는 사람 시키지 않은 사람이 꼭 있어 중신자들 중에. 그러면 우리가 저런 분들이 함으로써 우리도 더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하고 늘 영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해. 공사장님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게 영속적 양성이지 않겠어요? 네. 그 부족한 사람 독서도 더듬거리고 읽었다가 틀렸다가 다시 읽었다가 해도 우리가 그분을 참아내주고 그분을 기다려주고 하는 거. 복음 선포자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리 복음 선포자는 미리 읽어가지고 다 자기가 이렇게 또 연습도 해야 돼. 그 복음 선포자 중요하거든요. 복음 선포자 독서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내 영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우리 성소를 실현시켜가는 모습이다. 또 질문. 은경축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35년이. 25주년이. 네. 그 다음에 금경축은 50주년이니까 다 이 세상에 없죠. 그거는 이제 사제들 젊은 나이 때부터 해당되는 거라서. 그럼 우리는 사매운답게 그러면 동경축을 하나 만들자. 15주년을 해서 동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15년 동안 사명으로 살면서 1박 2일 피정을 시키든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중간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거를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 사명원들이 여기 25주년 하고 나면은 저기 금경추를 하늘나라에서 맞아야 할 텐데
실제로 50년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딱 한 분 살아계셔 지금. 내년에 한 분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그게 올해 젊을 돌아가시 때. 말아야 돼. 그래서 한 15년쯤 되면 내 재속 생활 한번 되돌아보면서 1박 2일 피정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시간을 프로그램 만든 게 어떤가. 지금까지 없으니까 우리 형제만이라도 그런 얘기가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좋은 같은데. 제안인데 네. 예. 동경축이라는 말을 빼고 그러니까 15주년 15주년으로 그냥 이렇게. 좋은 제안인데 여기 153쪽 펴보세요. 예, 예. 이 루브리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도 다 교황청에서 우리에게 준 글씨거든요. 거기 보면 서약 25주년과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한 풍습이다. 우리의 서약이 사제들의 서약, 수도자의 서약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예 예식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은경축과 금경축 하는 것은 교황청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이제 우리 국가 세칙에 보면은 10년 차, 뭐 그런 몇 년 차까지의 그 피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세칙에 보면 그걸 넣어놨어요.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있어. 지금 실책 갖고 왔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형제회에서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거든. 네, 뭐 진짜 10년이나 15년쯤, 10년 차. 15년쯤 그런 게 그 특별 피정인 거지. 우리 연례 피정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강화 프로그램인 거지. 그런 것들 해놓은 건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럼 교재 들어갈까요? 네. 지금까지 중에 이제 질문, 그러면 이제 교재 한번 여러분들 이제 아시시는 가지고 오신 분이 얼마 없죠? 그러면 제가 아시시 교재 필요해요? 아니 제가 여기 제목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예. 찍어가지고 저기는 이거 다 찍어갖고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우리 카톡에다. 차예요? 목차만. 그 카톡에 지금 교재 아시시 목차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아까 이제 단계별로 양성이 지원기 때, 입회기 때, 서약기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이 아시시하고 먼저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시시 요 제목은 아시시는 왜 아시시로 지었을까? 지원기를 프란시스코가 태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지원기를 아시시로 지었고 폰테콜롬보는 왜 폰테콜롬보로 지었을까? 그렇죠. 사부님이 회칙을 여기서 쓰셨다고 생각해서 회칙 공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폰테콜롬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베르나는 왜 라베르나로 했을까? 영성의 최고 실현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이거는 지원기 때 지원기에 맞는데 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 이거의 성숙 이거를 좀 더 심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뭘까?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 목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목차를 저기 카톡 보면서 보세요. 성서에 관한 것이 이제 1과 2가 그건 놔두고 프란시스코의 생애가 있죠. 프란시스코 영성 다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회 가족 여기에 프란시스칸 영성은 프란치스코의 영성이 더 맞는데 이것이 프란시스코에게만 적용시키기에는 우리가 800년의 역사가 있어서 그냥 프란시스칸 영성으로 한 거고 프란시스코의 가족은 우리 모든 이제 가족 전체를 한 거죠. 그럼 제소 프란시스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제소 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적어도 여기 두 부류로 나온다고 뭐가 뭐를 알아야 될까 지원기 때는 프란치스코하고 그쵸? 프란치스코하고 제소 프란시스코를 입문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원기 때. 그래야 내가
프란스칸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식별을 하고 자기 성소 식별을 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지. 라베르나 좀 얼른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아무거나 봐도 아주 뭐 영성적이거나 그런 얘기는 여기 많이 없어요. 지원기에. 사건을 나열하거나 또 영성에 관련된 거 프랑스칸 영성 그 과목 그거 하나만 영성이지 영성도 막 지식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아직 성소를 신화시킬 만큼의 그런 어떤 폼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프란스코는 이런 사람이고 제소 프란스코에는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시시가 쓰였고 그럼 이거의 신화 과정이 라베르나라고 그랬죠? 라베르나 한번 펼쳐보세요. 라베르나를 보면 프란스코의 생애 중에 1과 2과 3과 그죠? 1과 2과 3과는 온전히 프란스코에 관련된 프란스코의 생애 중에서 영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프란스코의 하느님 체험은 생애에서 깊이 있게 안 다뤄져요. 여기서는 깊이 있게 다뤄져. 그리고 프란스코의 회개와 십자가, 프란스코의 생애에서 간략하게 다뤄지지만 여기서는 프란스코의 회개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뤄져. 여기가 영성적인, 라베르나 영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거든. 그리고 3과는 태양 형제의 노래로 보편적 형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란스코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자금이니까 자금과 형제에 대한 게 1, 2, 3과에 다 나와 있어. 영성적인 접근에. 김희순 안나 선생님, 우리 라베르나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지용기 교재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지용기 때 다루지 않았던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꽃 누구? 클라라 생애와 영성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제속 프란스코에 대해서 4과까지 끝나고 5과에서 제속성, 단일성, 자율성. 요건 2회 2반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6.24학기를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면 이제 귀에 안 들어와. 나 안다 이거지. 나 종신사역 했다 이거지. 그래서 제속성, 단일성, 자율성에 대해서 2회 2반에서 하기는 하지만 요 가장 현회칙의 특징적인 거, 우리를 알려줄 수 있는 거, 우리의 정체성, 그거를 5과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창조질서, JPIC. JPIC는 프란치스칸들에게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보편적 형제라는 거를, 그러니까 피조물 형제를 얘기한 게 프란스코가 처음이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프란스코의 이 직관력은 사실 너무나 놀라워서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프란스코와 같은 직관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인도자가 프란스코라는 거죠. 그래서 JPIC는 그런데 왜 프란스코와 관련되지 않는데 여기다 넣느냐. JPIC에 대해서는 우리 회칙에 나와 있지만 회칙 15조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JPIC는 집중적으로 했고 정평창고 담당은 아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평창고 담당 있나? 우리 형제 선교 비누판 다른 데 정평창고? 비누만 팔아. 응? 비누만 팔아. 비누만 바로 비누만 판다고요? 비누. 명목상만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선교. 이게 이제 세상의 복음화인데 우리는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교사예요. 왜? 사역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천이 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중무장된 선교사. 사역을 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파견받은 거잖아요. 미션. 그게 선교지. 근데 그게 어디로? 세상과 교회 또 교회. 가정, 사회. 사회. 그러니까 가정, 회칙, 회원 17조 한번 펴보세요.
17조 해는 17조 4항 공사장님 읽어주세요. 아, 티 나오는가? 어딘지 몰라. 17조 62조 62. 62쪽 제일 밑에 예. 4항. 사항. 응. 예. 교회가 전례, 기도, 보속과 자선의 활동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에 참여하듯이 회원은 먼저 각자의 가정 안에서, 다음으로 형제 안에서, 끝으로 지역 교회나 사회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성화의 직무를 실천에 옮길 것이다. 그래서 참여 파견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먼저 가정, 그 다음 형제,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사회.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라고 써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얼마나 형제회가 중요한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제소 프란스칸 생활하면서 제가 제소 프란스칸이라고 분당 신부님께 얘기했을 때 왜 그런 거 하냐고 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것은 내가 제소 프란스칸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내가 제소 프란스칸이라는 걸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왜 그런 거 하냐고 해도 내가 제소 프란스칸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파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되는데 형제의 날이 주일날 했고 수원저 프란스코는 주일날 하잖아요. 중고등부는 주일날 하잖아요. 그게 교사를 해달래. 나는 넷째 주에는 못한다. 왜 못하냐? 난 제소 프란스칸이어서 원래를 가야 된다. 그게 뭐냐? 난 이래 한 거다. 만약 저를 교사를 시키려면 넷째 주에 원래를 가야 되니까 안 하고 대신 다른 데 더 열심히 하겠다. 그 넷째 주에는 보조교사가 교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내가 중고등부 교사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이런 한 개만 얘기했는데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 교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내가 제소 프란스칸이라는 것을 하면 상대방도 나를 주저한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분당 신부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면담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살고 제가 제소 프란스칸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신부님은 알고 계시는데 제소 프란스칸이 뭐냐고 안 물으시더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 서울은 이렇게 한대요. 본당에는 제소 프란스칸이라는 걸 숨겨라. 어떤 형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내가 난리를 쳤지. 왜 제소 프란스칸이라는 게 숨겨야 돼? 교회나 그러니까 사제나 주교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돼. 신학교에서도 지금 몬시뇰 되신데 이정우 신부님이 라틴어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 저를 나이 먹어가 아이고 가다리나 해가지고 그때 교구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신부님을 어떻게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만나가지고 몬시뇰 되기 전이니까 신부님 저 제소 프란스칸이거든요. 제소 프란스코에 대해서 교구 그분이 이제 성소 그 수도에 담당했어요. 그래서 수도에 관련 우리는 수도에 담당 신부님을 관리하거든요. 교구에서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됐어. 까다리나 하던 분이 그래? 됐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도 있어. 그렇지만 그분에게 뭐 변명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다른 모든 교수님들께도 프란스칸이라고 해. 지금도 계속 영성신학 시간이었는데 그 15세기에 오스나이 프란스코라고 영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프란스칸이야. 근데 그분 얘기를 신부님이 하시더니 끝에 이래. 나를 봐. 나 지금 설명 맞게 했나? 그러니까 내가 제소 프란스칸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도 그만큼 우리를 공부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제소 프란스칸으로 교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가? 이거는 심사숙고해볼 문제예요. 저는 제가 이제 늘 좋은 곳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달고 있을 때 나는 마치도 좋은 것이처럼 내가 제소 프란스칸으로서 건방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가난하게 작은 자로서 내 온고지 피우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이 타오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약을 한 나에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지.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을 멋으로 쳐라. 그러나 그 애에게 이 타오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십자가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 타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다른 이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조금 작아져야 되고, 내가 마음 안에 교만이 싹틀더라도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등불과 같은 거죠. 이 타오 십자가는 서약해서 그냥 걸어주니까 내가 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또 시간 좀 보면서 40분까지 하면 되죠? 네. 자, 이제 형제적 공동체는 이제 우리 형제 공동체고 6과와 7과에 나와 있는 정의 JPRC하고 선교는 우리 회칙에 14조, 14조, 15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의회에 국가 평의회에 이런 당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넣고 형제적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를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기서약기에는 반은 영성, 반은 제소 프란스코 회의 상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때 아니면 제소 프란스코 회를 본당 단체와 비교해. 비교 등급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본당으로 그 꾸르실료면 꾸르실리스타면 제소 프란스칸으로서 꾸르실료 활동하는 거고 제소 프란스칸으로 매주 활동하는 거고 제소 프란스칸으로 본당 활동하는 거고 제소 프란스칸으로 반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이 제소 프란스코와 레조 단원 또는이면 또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맨날 그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또는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소 프란스칸이에요. 존재예요. 활동이 아니라.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게 살려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그 이제 아시시하고 이제 라베르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끝났고 또 이제 핸드콜럼보 앞에 이제 올렸어요. 앞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잘난 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집필을 교재를 집필하는데 뭐 우리 크리스티나 언니도 계시지만 주 집필자예요. 제가 주 집필자인데 왜 뭐 이현주가 잘나서 주 집필을 했느냐 이런 맥락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 쓰는 일이 제 일이니까 쓰게 된 거고 회칙은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우리 42조 읽었죠? 아니 37조인가? 37조 아니 40조 읽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요 내용을 이 안에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회칙 1조부터 26조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뭐 아이고 이현주가 뭐 잘났다. 이거 다 수정 처음 집필할 때는 개정 무슨 위원회였지? 편집위원회였나? 양성교재 편집위원회였나? 그 거기에서 한 2년 걸렸죠. 그때 처음에 할 때 한 2년 걸려서 이 작업을 했고 나중에 수정할 때는 한 개당 한 1년 정도씩 걸려서 수정을 다시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났는데 2022년인가 3년에 국제에서 양성 관련된 걸 왔어요. 포메이션 프로그램 OFS 우리 이미 책 낸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회칙 갖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국제보다 늘 빨랐어요. 서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다음에 계속 회원들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났는데 헝가리 총에서 서약이 주제였어. 그럼 우리가 잘나서 그걸 했느냐? 일회원들이
그만큼 우리 회칙과 회원을 빨리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발맞춰서 빨리빨리 교재를 만들고 빨리빨리 연수를 하고 막 해가지고 이걸 이제 어떤 저기 예전 부재단장이 이거 왔을 때 저한테 보여주면서 카타리나 볼 것도 없는데 그것도 참고하라고 보낼게 하는데 이 교재의 내용보다 이것이 더 약해.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현주가 집필을 했지만 이현주가 집필한 건 남이 해놓은 거 글다듬는 일이었고 모든 건 편집위원회에서 신부님과 같이 또 개정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작업에 참여한 건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서 나중에 이 교재가 새로 개편될 때는 참여를 못할 것이다. 마지막 교재 관련돼서는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작업에 참여를 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좋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재를 현실에 맞게 교도권 문헌에 맞게 교회 정신에 맞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성 교사들은 내가 뭐 양성 교사를 해 하는 자부심이나 뭐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도 하니까 그냥 억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마세요. 사모님이 얘기했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고.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뭐 남한테 나 양성 교사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양성 교사의 그 말과 몸짓과 오예 선생님 다시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내 존재 자체가 양성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제에 늦게 오고 양성교사가 형제에 늦게 올 때면 구역장이나 봉사자나 평회나 누구한테나 저 11월 달에 좀 양성 미리 말씀드렸죠? 11월 달?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어디를 간다. 제가 국가봉사자 할 때도 그랬어요. 국가봉사자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꼭 구역장뿐만 아니라 형제 회장님께 회장님 저 오늘은 대전 갑니다. 오늘은 부산 갑니다. 오늘은 어디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총회입니다. 꼭 보고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 제가 그날 형제 생활을 못 하잖아요. 회원들과 더불어 살아야 될 걸. 형제 생활도 그래. 회원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양성이고 영성도 양성이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형제의 생활이에요. 가족이 믿다고 도망가나요? 핸드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과부터 3과까지는 우리 형제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건 1조에서 3조까지 있어. 1조. 그 중에 이제 2조가 가장 내용이 많고 그냥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제속신분, 성서의 완성, 성서, 사랑의 완성, 성령, 복음생활 이런 게 다 2조에 있어요. 2조만 완전히 이해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 1조는 어떤 거냐? 1조는 교회 안에서 프란스칸 안에 제속 프란스코에 벤 다이어그램이 점점 크게 그려지고 점점 작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회칙 1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회칙 1조를 들고 회칙 1조가 자주성이 아니고 몇 조의 자주성이 나왔지? 그 자주성을 가지고 교회 신부님한테 가서 주변님한테 가서 2조를 가지고 갔어요. 독자적인 위치를 가정했더니 우리는 일회원들과 다르다. 우리는 독자적인 위치를 가진다 하고 그 교구에다 가서 얘기했어. 이제 그 경기지구 사람이야. 가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때 주교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니네가 프란스코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는 평신도 단체? 교구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니네는 뭐야? 니네 불법 단체 아니야?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성금도 안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가갖고 잘난 척 해가지고 주교님한테 가서 우리는 이래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래하고 독자적이에요. 프랑스칸 안에서 독자적인 거예요. 정말 진짜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가서 근데 찾아가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미 불법단체로 그것도 그 사제평회가 있어요. 사제평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법단체로 정한 거예요. 어머니. 그거 풀어내는데 보이지 않게 주변에 옷이나 막 이런 거 갖다 드리고 저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2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란스코의 가족 안에서 독자적인 위치인 거지 교회 안에서는 누구로 분류돼야 돼? 교회 안에서는 프란스칸 가족이에요. 그리고 평신도. 평신도이면서 프란스칸 가족. 그러니까 평신도인 프란스칸 가족인 거지. 수도자인, 여자 수도자인 프란스칸 가족. 남자 수도자인 프란스칸 가족. 우리는 평신도인 프란스칸 가족. 그리고 이제 사조는 그 뒤에 이제 사조도 2조하고 사조는 굉장히 회칙에서 중요한데 사조는 그 뒤에 오는 5조 이후의 모든 그 조항들을 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 엑기스만 담아놓은 게 사조예요. 그래서 사조를 풀어가는 게 이제 5조, 6조, 7조. 7조 한번 회칙 7조 한번 펴보실래요? 회칙 7조. 누구 읽을 차례지? 마르코 선생님. 7조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기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네, 여기까지. 요 뒤는 아니고 요 여기 회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보면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하고 각주가 있죠. 응? 네. 그 각주가 뭐라고 써 있어요? 채찍 생활 지침. 첫 번째 회칙의 그 이름이 이제 생활 지침인데 그때 쓰인 말이에요. 제가 라틴어로 프라텔리 에 솔레레 벨라 페니텐자 이게 그대로 여기 써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회칙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심장이 엑기스가 뭐란 얘기예요?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페니텐자하고 메타노이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할 때가 많은데 보속이에요.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보속 행위를 많이 했는지. 지금 보속 안 해, 우리 회원. 모든 게 다 보석이죠. 보속이라는 말 자체를 교회가 안 쓰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안 쓰니까 우리도 안 써. 회개라는 말을 해. 근데 실제로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선이잖아. 우리는 이미 돌아선 사람들이잖아. 돌아선 사람들의 회개는 뭐예요? 보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보속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니 또 그냥 친정 엄마 때문에 너무나 그냥 신경을 많이 썼더니 그게 이제 몸살기인가 보다 했더니 다시 목 디스크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지금 파 쓰고 뭐 약 먹고 막 이러고 왔거든요. 안 와도 되잖아. 아프다고. 응? 왜 와? 보석하고. 1인관과 이게 하나의 나에게 보석. 여러분들도 그걸 의미 부여를 나 오늘 이거 하면서 보석해야 돼. 근데 보석을 할 때 그냥 보석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 누구를 위한 보석? 지향을 꼭 두는 게 영성생활의 중요해요. 누구를 위한 보석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봉사자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오늘 보석하겠다. 그래서 지향을 두는 건 영성생활에 그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차는 영성적인 부분이에요. 1년 차 누가 하시는 거죠? 부처 스님은 제소 프랑스칸 영성, 프랑스칸 영성, 물론 앞뒤가 다 똑같지만 거기에 이제 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마르코 선생님은 사도직과 관련된 외적 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19가까지. 19가까지는 외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 노동, 한나라 건설, 형제와 작은 자의 삶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라는 거거든요. 가정생활, 피조물, 평화의 기쁨. 그리고 20과부터 24과까지는 형제회 생활이에요. 형제회 생활. 그거는 회원의 28조부터 103조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범위한데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교재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지원기 때는 성소식교를 위해서 아시 교재가 쓰였다는 걸 이게 차이가 나죠. 라벨하고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폰테콜롬보는 그 회원 40조에 나오는 양성기에 필요한 내용이다. 세계 이런 교재는 없어요. 아니 진짜로 세계 이렇게 회원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그것도 우리가 사매원들이 스스로 만든 나라도 없어요. 이태리도 못 만들었고 미국도 못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그 양성의 과정. 그러니까 지원기 때 라벨이나 내가 영성적인 거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영성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폰테콜롬 하는데 나는 내 폰테콜롬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영성이 어떻고 하면 이 내용은 숨어버려. 그래서 그때 맞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맞는 그 교사들의 그 양성이 있어야 라베르나 가서 좀 더 영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해준다. 라베르나 시기에는 성소의 무엇? 서약기니까 성소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는 제도계획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써야 되세요? 대부분이 1년, 지원기 1년, 입회기 1년 하고 서약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 더 많으면 입회기 2년 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입회기가 서약기가 없으니까 거기가 미국이 한 2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입회기를 2년 두는 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도 안 해요. 근데도 그들이 잘 살아. 왜 그럴까? 프랑스칸 삶이 그냥 몸에 배인 그런 것들을 인도를 많이 해요.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늘 보면 이렇게 웃거나 늘 보면 따뜻하게 하거나 회칙 몇 조. 그래서 우리 교육 한국 OFS의 맹점은 양성의 맹점은 너무나 많은 걸 교재에다 실어놨어. 가지고 이거를 드립다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해주실 거고 또 우리가 양성은 제 교재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존재 자체로 양성이니까 내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양성 교사로서의 그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